안녕하십니까. 조코픽스 김주환입니다.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족구를 하다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실 능력자입니다. 우리가 사기치는 방법이 사회생활은 아니에요. 사회생활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고, 족구에서는 사기치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타이밍. 그게 이제 뭐 바운드나 노바운드. 두 번째는 각을 내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? 페인트입니다. 페인트.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어떻게 페인트를 가지고 사기를 칠 건지. 근데 페인트가 사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인트 종류는 뭐 생각보다 많아요. 근데 오늘은 딱 4가지만 페인트를 해볼 텐데, 실제로 제가 강습을 해보고 실전에 동호회에서 활동을 해보고 또 대회를 나가보면 페인트를 의외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페인트를 놓는 게 왜 세게 차는 것보다 더 힘드냐면,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스윙을 가져가게 되면 그 스윙이 끝나야지만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을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근데 페인트는 가다가 속도를 줄여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 몸의 힘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페인트를 어떻게 하면 잘 놔서 상대편을 사기를 칠까? 첫 번째는 제가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. 오늘 다룰 부분은. 첫 번째는 이제 안축 연타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바닥 비비기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페인트인데 발날,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흔히 말하는 싸다고 타법 있죠. 싸다고 타법의 페인트, 이 4가지를 다뤄볼 텐데, 발날 페인트를 가지고 제가 페인트를 잘 넣을 수 있는, 사기칠 수 있는 3단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페인트 동작을 빨리 하다 보면 원하는 코스에, 원하는 위치에 잘 안 놔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페인트를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. 천천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발날 페인트를 천천히 놨을 때 내가 동작을 천천히 놓으려고 하면 천천히 다리 들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네트를 잡고 이 발날 페인트를 천천히 해보는 거죠. 천천히. 그렇죠?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해보시는 거예요. 어떻게? 손을 잡고. 네.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반복을 좀 많이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느낌으로 페인트를 하시는 게 좋냐면,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앞에 요철이 있어요. 요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.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춰줘야 돼요.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크게 와서 볼을 터치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속도를 좀 늦춘다는 생각으로 크게 와서 속도를 낮춰주는 연습을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잘 됐을 때 어떻게 해요? 마지막에는 스윙 스피드가 빨리 가져가줘야 상대편이 세게 찰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1단계, 2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는 빨리, 그쵸? 스윙 스피드를 빨리 가져가게 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세게 찰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상대를 사기치는 그 과정에서 3단계는 잘 하시려면 천천히 해보시고, 두 번째는 가다가 브레이크 밟듯이 속도를 늦춰줘 보시고,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? 마지막에 스윙 스피드를 되려 빨리 가져가 주시면 상대가 속을 확률이 좀 높아요. 근데 제가 여기서 4가지 페인트에서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안축 연타, 안축 페인트를 연타를 놨을 때 대부분 공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디딤발을
디딤발을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상체를 잡아놓지 않으면 체중이 넘어가기 때문에 볼도 길어지거든요. 그래서 안축 연타를 놨을 때 유의할 점은 어떻게 해요? 디딤발을 잡아주시고 상체를 넘어가지 않게,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? 동작을 좀 크게 해주시면, 크게 와서 여기서 멈춰주시면 네트 맞고 떨어지면 더 좋겠죠. 그래서 안축 연타를 놨을 때는 이 세 가지 유의점을 통해서 아까 했던 세 가지 방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바닥 비비는 거. 비비는 거는 A킥과 연계돼서 발바닥을 비벼주시면 좋겠죠. 근데 발바닥을 비빌 때 의외로 공이 길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비빌 때 무릎이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비빌 때 마지막에 무릎이 펴져버리면 공이 길게 갑니다. 그래서 발바닥을 비빌 때 발바닥으로 비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릎이 구부려진 상태에서 비벼줬을 때 공이 좀 짧게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비빌 때는 이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 사다구 타법에서 하는 페인트는 사다구 타법에서는 어떻게 하죠?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때려주지만 이 사다구 타법에서는 전체를 때려서 페인트를 놓게 되면 또 길어집니다. 그래서 이 발가락 끝에를 얇게 비벼만 주시면 이게 또 짧게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를 놓으시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발랄 페인트. 발랄 페인트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어서 제가 발랄 페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. 발랄 페인트를 놓으실 때 이쪽 공의 정 가운데를 비비시는 분들이 많아요. 거기가 아니고 발목을 잡아서 무릎도 잡힌 상태에서 어디? 공의 오른쪽 뒤에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팔 뒤에 애인을 안고 가면 어디를 잡죠? 뒤에 옆구리를 잡잖아요. 등을 잡는 게 아니고. 그래서 발랄 페인트를 놓을 때 공 뒤에를 차는 게 아니고 약간 안 보이는 옆구리 쪽에다가 새끼발가락을 놔서 발랄 페인트를 놨을 때 공의 회전과 약함이 같이 가기 때문에 발랄 페인트가 훨씬 잘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상대편을 사기치는 가장 첫 번째 방법, 이 네 가지 중에 단계는 천천히 해보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에 터치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보시고, 마지막 세 번째는 되려 반대로 스윙 스피드를 높여주시면 상대를 사기치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지만 가끔 저한테 이제 족구를 배우러 오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.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목사님, 족구장에서만큼은 사기꾼이 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점수가 잘 납니다.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, 여러분들이 세게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사기치는 가장 첫 번째 페인트를 통해서 상대를 속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능력자가 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